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베 일본 총리 발언이 다시 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참 황당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네, 일본 주간지 주간 문춘이 아베 총리의 주변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아베 총리의 발언을 실었는데요. 일본 외교부는 현재 부인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죠. 네, 일본 주간지 주간 문춘에서 실은 내용입니다. 중국은 어처구니 없지만 외교 게임이 가능한 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 단지 어리석은 나라라고 아베 신조 총리가 발언을 했다고 이런 보도를 실었습니다. 자,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지난 14일에 발매된 21호에 발매된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라는 특집 기사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이라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정미애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 연구교수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정부가 부인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 기사가 실린 주간 문춘 최신호가 일본에서 어제 날짜인 14일자로 발매된 것이라서 예. 저도 아직 글을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한국이나 일본의 언론 보도만을 접한 상태라서 딱히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 글에 나와 있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두고 일본에서조차 논란이 있는 상태이고 기사 제목만을 보더라도 비상식적 수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국의 최고 지도자의 발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기사도 아베 총리와 주간 문춘이 직접 인터뷰를 해서 기사를 실은 게 아니라 아베 총리 측근의 소식통에 의하면이라고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뭐 기자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네. 주변의 소식통 누군가 측근한테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좀 흘러나왔고 그 측근이건 아니면 또 다른 그 한 군데 거쳐서건 예. 그래서 그걸 기자가 썼는데 그렇다면 확인이 안 되니까 일본 외교부는 그런 일 없다 부인하고 예. 뭐 그럼 확인은 안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런 그 망언 수준의 발언을 두고 설사 그것이 이제 아베 총리가 직접 발언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네. 일본 외무성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할 리가 없지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보수 전문지라고 하는데 이 주간 문춘 이번 보도를 실은 주간 문춘 어떤 매체입니까? 예, 주간 문춘은 1959년 4월에 창간되어서 54년간 출판되고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주간지입니다. 보수 성향의 잡지로 기본적으로 신문이나 텔레비전이 보도하지 않는 기사를 쓴다는 것이 이 잡지의 기본 방향이라고 합니다. 호별 평균 70만 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고요. 네. 종합 주간지 판매 실적에서도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시사 잡지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일본에서 만나서 연내 정상회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 속내가 진위가 무엇인지가 참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아베 총리의 진짜 속마음은 연내 정상회담과 한일 관계의 개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국가의 수반이라면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한일 관계의 개선을 당연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한국과 일본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강론에서 상당히 인식차가 있다는 것이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관계 계속 꼬여만 가고 있는데요. 이런 냉각기 좀 언제쯤 해소가 될까요? 글쎄요. 현재 한일 관계의 해결책은 아베 정권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고 전향적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문제는 본래 우익 성향의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네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역시 박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의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해 놓은 만큼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먼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양국 수반에 대타협이 없는 한 지금의 냉랭한 양국 관계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네. 사실은 저 같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예. 경색이 됐다고 해도 그게 특별히 불편하거나 무슨 문제라거나 그런 게 체감되지는 않거든요. 예. 전문가 입장에서 한일 관계가 왜 어쨌건 회복이 돼야 되는지,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익에 어떤 그 피해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한국 내에서는 반일 감정이 매우 높고 일본이 이런 과거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지지하는 여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강경한 원칙주의에 대해서 전문가들조차도 많이 지지를 보내는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일 갈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13일 열렸던 새누리당의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조차도 네. 대화나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일본과는 안보 및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한국과 매우 상호 의존성이 높고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계시는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도 일본과의 협력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이제 책임을 따지고 반성을 요구하는 것도 직접 만나서 하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외교 관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국익의 창출이기 때문에 네. 그 국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한일 갈등과 한일 관계의 개선 이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우리에게 더 실익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일본 전문가의 견해니까요. 예. 국민들께서 좀 여러 가지 참작하시고 판단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미애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